안녕하세요. 저는 건축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122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건축법 목차 한번 봅시다. 121페이지 건축법 목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건축법 크게 제1장 총론, 2장 건축물 건축, 3장 건축물 유지관리,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장이 구조, 재료, 설비, 6장 지역주의 건축물, 7장 기타 그러는데, 건축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뭐 내용이 연결해서 문제 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굳이 연결 못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씩 각게 분리해서 각게 급한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바로 122페이지 가가지고 먼저 1번 목적인데, 건축법 목적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이 증지이고 2번 용어입니다. 용어가 좀 중요한데, 먼저 용어에서 1번에서 적용 대상물입니다. 대지입니다. 대지란 가르쳤죠? 대지의 범위 해가지고 하나의 대지다.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가? 원칙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에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합니다.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입니다.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함정은 2번하고 6번에 있으니까 2번, 6번만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했을 때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두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의해서 합병이 불가능할 때, 왜 불가능한가? 지번 설정지에 따라서, 도면 축척에 따라서 집안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부분을 합한 토지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소유권은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으나 지번 설정지역, 도면 축척, 집안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합병이 불가능할 때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 설정 일단의 토지. 네 번째, 주택법 사업계획 일단의 토지. 다섯 번째, 지표아래 건축 시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여섯 번째, 사용생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 반대가 나눌 것 주의하죠. 합칠 걸 조건으로 허가할 경우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조건은 소유권이 같아야 한다. 2번, 6번 좀 조심하고요. 이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1, 2, 3, 4가 다 똑같아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1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 2번 농지 전용허가, 3번 산지 전용허가, 4번 개발허가, 5번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입니다. 합칠 것 조건 그러면 둘 이상, 나눌 것 그러면 일부. 거기까지가 대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는 공점에서 지붕, 과 기둥입니다. 지붕, 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거면 대문, 담장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장.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부분은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적용한다, 이 얘기고, 그 밑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게 중요합니다. 문, 철, 곡, 건 암기하죠. 문화재 보호법은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두 번째, 철도 관련 시설.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려지는 보행시설, 철도계도 사업용 급수급의 급단시설, 플랫폼. 그게 철도 관련 시설, 건축법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리고 컨텔 이용한 간이한 창고인데, 줄여놨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컨텔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한 공장용도로 쓰이는 대지를 쓰면서 이동이 쉬운 거에 한한다. 이게 지문이 너무 기니까 4번은 웬만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저지가 문철거건 암기하고, 문철거건 4가지는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그와 비슷한 주의해가지고 철도 역사 건축법 적용합니다. 전통 사찰, 전통 건조물 건축법 적용하고, 군사시설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문, 철, 곡, 건 뺀 나머지 나오면 무조건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3번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작물 출제할 때는 특도시군국에 신고합니다. 이거는 뭐 암기지 이해나입니다. 엉이, 광사, 장육, 고팔. 그래서 엉이, 광사, 장육, 고팔.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6m 넘는 장식탑, 기름탑, 골뚝, 철탑, 8m 넘는 고가수조, 8m 이하에 남들은 전부 다 넘는데 혼자만 이하의 기계식 철골조장 외벽이 없는 것, 바다 문제 30 넘는 지하 대피소, 밑에 2개 제조, 저장, 유의설, 기타 유사한 거 처리가 정하는 것,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없어 처리가 정하는 것. 그 밑에 2개는 숫자가 없으니까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엉이, 광사, 장육, 고팔 그것만 딱 잡아놓으면은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8m의 기계 주차장, 외벽이 없는 것, 30 넘는 지하 대표소 충분히 해결해 볼 만합니다. 4번 부속 건축물입니다. 부속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 건물에서 주된 건물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물이다. 주요 구조부 좀 약간 신경 써야죠. 바, 지, 버, 내, 주, 기 생각해야죠. 바 그러면 바닥, 지, 지붕틀, 보, 내, 내력벽, 주계단, 기둥.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게 주요 구조입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반대 비내력벽, 기둥 반대, 사익기둥, 바닥 반대, 취하층 바닥, 달리 표현하면 기초, 보 반대, 작은 보, 지붕틀 반대가 차양이고 주계단 반대가 어개계단. 그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지표라 그런 용도로 쓰이는 방을 우리가 거실 그러고, 지하층 바닥이 방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는 것.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걸 보고 우리가 지하층이라 합니다. 넘겨보면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하지만 용적률 제외니까 그 3번이 중요합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그리고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 다음에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인데 고층 30층 이상 건축법에서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이요. 그 30층 이상 4, 3, 12, 120m. 초고층 그러면 50층 이상 5, 4, 20, 200m. 준초고층 그러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30층 이상에서 49층, 120m에서 199m까지를 준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행위해가지고 건축입니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있습니다.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데 이제 건물 처음 짓는 거. 두 번째 부속 건물이 있는데 이제 주된 건물 짓는 거.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짓는 신축인데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세 번째 기존 건물의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종전보다 크게 지으면 신축입니다. 증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를 증가시키면 증축 그럽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입니다.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재축은 철거란 말 대신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이전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겨야만 이전입니다. 밑에처럼 주된 건물이 있는데 이제 별도의 건물을 짓다. 주된 건물이 있는데 또 짓다. 증축입니다. 기존 건물의 일부 철거 종전보다 크게 그러면 증축. 전부 철거 종전보다 크게 신축. 일부 철거 종전보다 크게는 증축이고, 건축물이 다른 대지로 가는 것은 신축이나 증축이 돼야지 절대 이전은 안 돼요. 이전은 같은 대지 안에서만 옮겨야 돼요. 기존 건물의 한 층을 막아서 두 층 만든 것도 증축이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제 담장을 쌓는 것도 증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인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선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다니는 증축, 개축, 재축은 건축이죠.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설 보고 대수선 그래요. 1번부터 9번까지 함정은 1, 7, 9입니다. 1번 내력벽 증설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손변경. 2번 기둥 증설체 3개 이상 손변경. 3번 볼 증설체 3개 이상 손변경. 4번 지붕들 증설체 3개 이상 손변경. 5번 방화벽, 방화구역 바닥 또는 벽을 증설체 손변경.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체 손변경. 7번 미관지관에서 건축물 외부 형체 담장 변경.
8번 다가구주택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9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로 방화에 장애가 없는 마감재로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것도 대수선입니다.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도 대수선.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증설 해체는 아무리 봐도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기둥을 한 개 하든 뭐 두 개 하든 증설 해체는 좌우지가 대수선이 되고, 수선 변경을 1번 내력벽 면적은 30 이상, 기둥은 3대 이상, 보 3대 이상, 지붕 틀 3대 이상. 그 숫자에 따라 좀 주의하죠. 방화 계단은 숫자가 없으니까 선 되면 무조건 대수선이고, 그 경계벽도 선만 되면 대수선이고,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이야 대수선입니다. 건축과 대수선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보너스입니다. 누구든지 다 맞히라지 틀리라고 된 적 없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노후학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 또는 일부 중증인데, 2번 리모델링 대비한 특례 해가지고 리모델링 쉬운 구조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량 인증하는 구조를 해서 건축가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자 1조합분 높이자 위로 용적률도 위로 높이자 위로 100분의 120번 내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리모델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좀 중요하고, 대수선 플러스 일부 중증인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 신청하면 위에다가 20% 더 줘라. 용적률 높이자 1조합분 높이자를 20%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도 한 문제 필수고, 먼저 건축물 용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건축법에서 안 나와요. 주택법 나오니까 주택법 시간에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일종근생, 소매점, 휴경시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의원, 치과는 한의원, 짐선, 접근원, 조사는 안마. 특히 진한 거는 신경을 더 써야 되고, 탁구장, 체육도장, 관공서,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공동급화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런 게 일종근생.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특히 진한 게 잘 나니까 진한 걸 더 신경 쓰고, 이종근생은 극장영화관, 공연장은 극장영화 있고, 종교 집회장도 있고, 자동차 업소 1000 미만, 서점, 청포판매소, 사진관 표기점, 청소년 게임 증언업소, 휴게시점, 일반음식점, 창의들 동물병원, 걔들도 잘 나옵니다. 일반음식점 이종근생, 창의사 이종근생, 동물병원 이종근생. 학원은 이종근생인데 자동차학원, 무드학원은 이종근생 제외입니다.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이고, 무드학원은 위락시설. 이종이 아니다 좀 필요하고, 독서실과 기원도 이종근생이고, 테니스장, 체력장자, 에어로빅 이종근생이고, 중개사무소도 이종근생. 다중생활시설, 쉽게 말하면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규모가 작으면 2종, 크면 숙박인데 숙박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다중생활은 2종이다. 단란점도 2종이고, 안마실소, 놀이동장도 2종이고, 뒤에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집회는 쫙 읽어보고, 경마장, 자동청기장 주의하고, 동물원, 식물원도 문화집회에 있다. 종교 아이까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판매 그러면 시장이 있고, 운수 터미널이죠. 터미널,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물류터미널 이러면 안 되고,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 의료시설은 간판이 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격리병원, 병원 그러면 의료고, 교육연구원, 숙박원 나온 적은 없어요. 노유자도 있고, 수련회에서는 유소스텔 좀 주의하고, 운동도 있고, 업무에는 업비스 때문에 조심하고, 숙박도 있고, 위랑에는 유흥주점, 무드학원, 카지노 그것들이 잘 나오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창고는 집배송과 물류터미널이 운수가 아니고 창고다. 운수가 아니고 창고다 주의하고, 위험물, 주유소 비슷한 것들은 위험물고, 자동차 관련은 아까 운전학원, 자동차학원 제외 그랬죠. 운전학원, 자동차학원이니까 자동차 관련이고,
동물, 식물 관련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없습니다. 자원 순환 관련도 있고 교정군사도 있고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련 관광회계, 관광회계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잘 나오게 잡아놓고 그리고 장례식장 해가지고 크게 28호입니다. 1호, 2호, 28호까지 28개를 갖다가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순서대로 쫙 쓰고 올라가면 허가요, 내려가면 신고, 상위 시설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동일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허용하되 건축물 대장, 기재장 변경 신청한다. 박스 밑에 봅시다. 용도 변경 허가 신고해가지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기초적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장,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허가 대상, 상위 시설로 가면 허가, 신고 대상, 하위 시설로 가면 신고. 넘겨봤더니 그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허가 신고가 아니고 그냥 하세요. 그 대신 특자시, 특자도, 시군객에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한다.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다시 129 다시 가가지고 상위 시설로 갈 때는 허가입니다. 하위 시설로 갈 때는 신고입니다. 허가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안 합니다. 기재상 변경 신청 안 함. 그 다음에 디그 같은 시설군 안에서 동일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허가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한다. 단 박스 2개 기억해야죠. 같은 호 상호 간의 변경은 기재상 변경 신청 않고 1종근생, 2종근생 상호 간의 변경도 기재상 변경 신청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에 대한 준용해가지고 104.5설 암기돼. 104.5설 100 이상 사용 승인 5설 500 이상 설계 104 그러면 허가 신고 104예요. 허가 신고 대상에서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규정 준용하고 5설 허가 대상에서 500 이상이면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른 적용 범위 가지고 건축법의 전 규정 적용 지역 암기해야 됩니다.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은 건축법의 전 규정 적용합니다. 근데 동읍이 섬이면 인구 500인 이상이면 전부 적용.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일부를 적용하는데 일부 뭐 적용하냐? 너무 많으니까 일부 안 쓰는 거, 적용 안 하는 거. 첫 번째 대지와 도로 관계. 즉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거 안 쓰고 도로에 폐지 변경 안 쓰고 건축선에 지정도 안 쓰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장. 이게 전부 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도로입니다. 도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도 적용 안 한다. 6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거기까지가 제 1장이니까 이제 문제 봅시다. 자,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자, 건축법령상 대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이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므로 하나 토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는 없다.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돼요. 1번 X. 2번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계 인가를 받은 일단의 토지는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 그런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런 말이 있어도 개발법 환지계 인가를 받은 일단 토지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런 규정 별도로 없어요. 2번은 엉터리. 3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 건축할 경우 그 주택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3번은 오네. 4번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둘 이상 필지에 걸쳐서 건축할 경우 당해 건축물이 건축된 후 합병했을 때 비로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 그건 아니죠. 합병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러죠. 하나의 건축물 둘 이상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면 합병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5번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할 거면 나눠진 후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눠지기 전부터 허가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래야죠.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3번. 2번입니다.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하나의 건축물 둘 필지 이상의 걸쳐서 건축할 때 그 건축물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둘 이상이지만 하나의 대지로 본다죠.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한 법률에서 각 필지 지번부지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 단 소유자는 동일하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럼 하나의 대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2번 하나의 대지가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저 단위죠. 단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아야 됩니다. 3번 국토개법 도시기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도시기 시설에 설치된 일단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4번 주택법 사업계획 수행받아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축하는 주택단지도 하나의 대지로 보고 5번 도로 지표를 건축 시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 건축된 토지로 정하는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답은 2번. 3번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가? 1번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걸 조건으로 허가하면 합쳐진 토지 합칠 것 이것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고 일부를 갖다가 일부를 하나의 대지라는 것은 합칠 것이 아니고 나눌 것을 조건으로 그려야죠. 틀렸죠. 2번 2, 3, 4, 5 동시에 똑같이 읽어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2번 국토개법 개발인허가 3번 산지관리법 산지정허가 4번 농지법 농지정허가 5번 국계법 도시계 시설 결정고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결론은 1번이 하나의 대지가 일부가 아닌 것은 둘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건축법령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단하게 문, 철, 곡헌이 아닌 것 찾으세요. 문 몇 번에 있습니까? 5번에 있네. 문화재 보호법엔 지정문화재, 가설문화재. 철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 2번. 철도, 궤도, 선로지 않는 운전벌설. 어이구 고가 2개 있네. 1번도 있고 3번도 있네. 고속도로 뭡니까? 통행료 징수시설. 근데 1번처럼 고속도로의 변에 설치한 휴게소, 그것은 건축법 적용합니다. 컨텔류관 간접창고 산업 직접 활성화및 공장 설명이라는 법률 규정이 한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것이 않는다. 이건 암기해야 돼. 암기. 이해서 안 되고 문, 철, 곡헌 암기해주고 출제 아주 잘 됩니다. 5번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적용받아 일부인 적용받아 축조해야 될 때 축조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의 범위 단순한 개입니다. 옹이, 광사, 장류, 고팔. 옹이 했으니까 2m를 넘는 옹벽담장. 광사 그랬으니까 저 밑에 5번이네.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장육 그랬으니까 3번이네. 6m 넘는 골프 연수장 등의 운동시설 철탑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철탑, 기타 유사한 것. 8 그러면 고팔이죠. 고팔 그러면 4번 넘는 해야 되는데 혼자 이하 그랬죠. 8m 이하가 아니고 8m 넘는 고가죠.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조례가 정하는 제조, 저장, 유의시설, 기타 이하 유사한 거 조례가 정하는 거. 그래서 옹이, 광사, 장류, 고팔이 틀리네. 8m 넘는 고가 수조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6번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지하층이 닿으면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쪽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에 층 높이에 얼마요? 2분의 1 틀렸네요. 최고 높이가 아니고 평균 높이. 2번 대수선이 닿으면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 수선 변경 증상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번 거실이라면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허락, 기타 이하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합니다. 건축주, 감리장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성 없어요. 넘어가고 1번이 답이었고 문제 7번 갑니다. 7번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발코니 읽어봐야 중요성 없어요. 2번 리모델링 노후악재 기능 강사에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증축 신축 그러면 안 되니까 대수선과 일부 증축하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주요 구조물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인데 내력벽, 기둥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바닥이란 말 대신 기초죠. 기초는 뭐하고 똑같아요? 최하층 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하층 바닥은 밑으로 꺼질 일이 없으니까 밑으로 꺼질 염려가 없으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기초 틀렸죠. 4번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안에 있으면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떨어져 있어야 그래야 부속이 되니까 분리된 부속 용도 건물에서 주된 건물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오른편이고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기본 상식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8번 건축에 대한 설명이나 틀린 거. 1번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는 거. 맞습니다. 없는 대지 처음 된 게 신축이죠. 2번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면적, 높이, 층수가 증가되면 증축입니다. 3번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줘요. 철거. 그 대지의 정정과 동일한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 철거하고 정정 규모 안에서 다시 하면은 개축. 재축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제. 재해에서 멸실될 경우 그 대전의 정정과 동일한 규모에서 다시 하게 되면 그것은 재축. 멸실되고 정정 규모 이하 그래야죠. 이전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전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전이 가장 중요하죠. 2가지 나와야죠. 첫 번째 조건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것. 해체하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9번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일부 그 위에 정전보다 크게 지었답니다. 뭡니까? 일부 철거 정전보다 크게 그러면 증축이죠. 증축. 크게 했으니까 개축은 아니고 전부 철거 일부 철거 일부 철거 크게 그러면 증축. 2번 건축물이 천재지변 자연재해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의 정정과 동일한 규모 범위에서 다시 하는 것은 그것은 재축이죠. 천재 재해니까 재축. 3번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는 이전은 아니죠. 해체하고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겼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신축은 좀 그렇잖아요. 하나의 대지 이러고 있는데 이걸 갖다 해체해가지고 옆에다 이만큼 또 다시 조립했다.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요? 개축이 되겠죠. 개축이. 같은 규모 안에서 하는 거니까 개축이 되겠지. 신축 되긴 힘들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뭡니까?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뭡니까?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것은 이전인가요? 아닌가? 이런 물어보지. 이전은 아닙니다. 이전은 아니. 4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거 뭡니까? 증축입니다. 증축. 5번 부속 건물만 있는 데제 주된 건물 축조하는 거. 이거는 뭐고요? 신축. 5번이요. 10번 건축 옳은 거 1번. 10창구가 있는 데제 50주택을 지었답니다. 그러면 10창구가 있으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다 50주택을 또 지었네요. 있는데 떠지면 뭔데? 증축인데. 뭐가 있냐? 10창고. 뭘 졌냐? 50주택. 당연히 10창고는 뭐가 되고? 부속이 되고 50주택은 주대인 되니까
당연히 부속인데 주된제도 뭡니까? 신축. 2번 규정 건물의 일부 철거 정조보다 크게 증축. 3번 전부 멸실 새로이 건축물의 기존보다 크게 신축이죠. 신축. 전부 멸실 전부 철거 정조보다 크게 그러면 신축. 4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정정과 같은 규모 건물을 다시 쌓는 것은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뭡니까? 개축이죠. 개축. 2조에는 주역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기는 것. 맞죠? 맞는가? 틀렸죠? 다른 대지가 아니고 같은 대지죠. 같은 대지. 옳은 것은 아까 1번이었죠. 11번입니다.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건축 면적 200인 주택을 철거하고 400인 주택을 쓰러졌다. 뭡니까? 이거는 신축이죠. 신축. 2번 기둥보 지붕틀 철거하고 정정 규모 보면서 다시 축제했다. 개축에 해당한다. 기둥보 지붕틀 철거를 보고 뭐라고요? 일부 철거, 일부 철거. 정정 규모에서 다시 했으면 개축 맞습니다. 3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행위는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담 축조다. 그건 아니죠. 건물이 없는 대지에다 담장을 쌓으면 공담 축조가 맞죠.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으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증축. 4번 10천구 있는 대지에 50주택 또 나왔네. 이거는 뭐라고요? 신축. 5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물과 별도의 부속 건물을 지었다. 그럼 뭡니까? 증축이지. 증축. 12번 건축 대수는 틀린 거. 1번 기둥을 한 개 증세해서 높이를 높였다. 이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증축이에요. 증축. 2번 한 층에 중간마다 두 개씩 만들었다. 그거 증축입니다. 3번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겼다. 좌우지간 이전은 아닙니다. 이전은. 신축이나 증축은 돼도 이전은 안 돼요. 이전은. 이전이냐 아니냐 이런 물으니까 이전은 아니다. 4번 건축물을 외벽에 사용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로 증설 해체한 행위는 뭐라고? 대수선. 맞아요. 5번 미관직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한 것은 대수선. 미관직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도 대수선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네. 13번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미관직에서 외부 형태 색채 변경. 옛날에는 색채 변경도 심사 기준인데 지금은 색채 변경이 심사 기준입니다. 미관직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이 대수선인지 색채 변경 대수선으로 안 봐요. 그러면 색채 변경을 뭐로 볼까요? 그냥 수선. 뺑기칠. 수선입니다. 수선. 2번 내력변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은 뭐라고요? 대수선. 3번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한 것은 대수선. 4번 방화구역에 대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 5번 기둥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것도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1번이 옛날에는 미관직은 당연히 색채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색채 변경이 대수선인데 지금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14번 대수선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방화지관에서 외부 형태 변경.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무슨 직을 하고?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나와요. 2번 지붕틀 2개 증설해서 옆면도 넓혔다.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늘어나면 얘는 증축이 됩니다. 3번 방화벽 10 증설 해체했다. 방화벽은 숫자가 필요가 없어서 손만 대면 되는 대수선이다. 4번 벽면적 50제곱미터 수선 변경했다. 근데 그 벽이 내력벽이 아니래요. 뭡니까?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인데 비내력벽이면 그건 뭐 일반 수선입니다. 일반 수선. 대수선이 아니고 수선. 5번 한 층에 중간 막아서 2개쯤 만든 것은 대수선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증축.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죠.
15번입니다. 15번. 연결이 옳은 것은 기둥을 2개 해체해서 옆면적을 크게 했다. 뭡니까? 증축. 땡. 2번. 건축물이 있는데 이제 담장을 쌌다. 뭐라고요? 증축. 얘도 땡. 3번. 50주택과 10창고가 있는 대지에 주택 전부 철거가 다시 50주택 새로 지었다. 이거는 뭐라고요? 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러고 기존에 있어요.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다 이거 새로 집니다. 새로. 기존에 있는데 새로 지은 것은 일단은 뭐로 봐줘야 돼? 증축이에요. 증축. 있는데 또저도 증축인데 기존에 뭐가 있는데 부속이 있는데 새로 지은 게 뭘 지었다? 주대는 지었다. 그럼 뭐라고? 신축인데 여기서 예외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기존에 이러고 기존에 부속이 있다. 부속이 이렇게 10제곱미터에 부속 건물이 있고 기존에 있다. 50제곱미터에 뭐가 있다? 주변이 있다. 있는 거 있어. 있는 거요. 있는데 얘를 싹 철거하고 이렇게 싹 철거하고 다시 똑같은 범위 내에서 50이라고 다시 졌다. 이거는 뭐냐 이런 얘기. 이거는 뭡니까? 개축이 돼야지. 개축이. 신축이 안 되고 개축 그래요. 개축. 50주택과 10창고가 있는데 이제 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50주택 졌다. 그것은 개축. 만약에 그걸 60 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신축이 됐겠죠. 4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위치를 바뀌어 정전 규모를 다시 하는 것은 뭡니까? 뭐는 아니다. 이전은 아니다. 개축입니다. 개축. 이전은 아니다. 5번. 지붕틀 2개 해체하는 것은 증설 해체는 뭐라고? 대수선. 16번입니다. 연결이 잘못된 거. 예식장은 문화집회. 좀 어렵겠네 이러면. 유스호스텔은 이건 알아야지. 수련. 청포판매소. 야 이것도 어렵겠네.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오피스텔은 업무. 5번 알겠네. 어피는 업무고 유스호스텔은 수련이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인데 약간 수정합시다. 장례식장 4번의 장례식장은 이러고 나오면 이신청 거리니까 장례식장은 좀 밑에서 좀 씁시다. 의료시설에 부수되지 않는 이 말 써야 돼요. 의료시설에 부수되지 않는 그래야 장례식장. 이 장례식장 종류가 2가지요.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것들은 의료입니다. 의료시설에 딸려 있는 거니까. 나홀로 있는 것들은 그냥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 장례식장, 의료시설에 부수되지 않는 그러면 장례식장이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1번 예식장이 문화집회다. 예식장 가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게 주로 문화집회요. 청포 판매소는 1종이 아니고 2종이고 좀 어려운 이런 거 나와. 17번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분류 바르게 된 거. 마을 공동 구판장 1종이죠. 1000 미만의 소방소쪽. 이것은 숫자는 보는 게 아니야. 무조건 뭡니까? 관공서는 1종 근생, 일반의점은 2종 근생, 의원, 치과의 한의원 침수는 적고는 너는 뭡니까? 1종 근생. 300인 다중생활설 얘는 2종 근생. 옳은 것은 3번이고 18번 옳은 것은 2종 근생의 의원 1종이죠. 운수의 항만 됩니까? 되죠. 의료시설에 격리병원 되죠. 위락의 카지노 되고 창고의 물류터미널. 이거는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거네. 틀린 거. 18번은 옳은 것은 그러지 말고 문제 바꿉시다. 틀린 것은 해가지고 2종 근생의 의원은 2종이 아니고 1종이다. 나머지가 다 막혀 나왔으니까. 19번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분류 바르게 연결된 거.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2종 근생이 아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학원, 자동차 관련이고 무도학원은 위락이고 좌우지간 2종 근생이 아닙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뭐가 아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다. 문화집회죠, 문화집회. 야외 극장은 뭡니까? 관광후에 이 은근 잘 나와요. 잡아놔야 돼요. 3번은 맞고. 장려 입장이 똑바로 나왔네. 의료시설에 부수되는 시설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장려 입장이지 그러면. 유서 때는 숙박이 아니고 수련. 자, 20번. 다음 같은 조건의 건물이 어디에 속하느냐? 지하 1층 주차장, 1층 필로티 구조 전부 주차장, 2, 3, 4, 5층 주택이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이 200이면 16세다. 자, 200이다. 몇 개 층이요? 4개 층. 얼마라고요? 800. 그러면 상가게요. 5층. 아파트는 기본이 안 되죠? 5개 층 이상이니까. 다중은 돼야 안 돼요? 다중 뭡니까? 중 33. 330 이하인데 800이니까 안 되고, 다가구는 660 이하니까 안 되고, 다세대는 660 이하니까 안 되고, 뭐는 남았네? 연립은 남았네. 연립이 주거용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 아니고 4개 층이 아니고, 660 초과니까 딱 4개 층이니까 4개 층이 아니고, 800은 660 초과니까 딱 연립이네. 21번입니다. 일종 근생에 해당되는 시설은 동일한 건물 안에 당일 용도에 쓰는 바닥 합계가 400이다. 테니스장, 글쎄. 부동산 중개업소, 얘는 알아야지. 이종근생. 골프 연습장, 글쎄. 일반의점, 얘는 알아야죠. 이종근생. 소매점, 얘는 알아야지 뭐라고? 일종근생. 답은 5번 되고. 22번. 용도 변경 시 적용되는 시설군과 이에 속한 건축물의 용도군의 연결이 잘못된 것. 산업 등 시설군의 장려장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거 업무 시설군의 교정근사 있어요. 영업 시설군의 운동 있어요. 문화집회 시설군의 노유자는 문화집회가 아니고 교육복지죠. 교육복지 시설군.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럼 이제 23번부터가 이제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이분 잠시 쉬고 시작합시다.